안녕하세요. 코처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제가 아주 좋은 내용을 가지고 ADHD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처음부터 아이에 대한 어떤 ADHD 성향과 그와 관련돼 있는 그런 정의, 그 다음에 어떻게 집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강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방법까지 이제 총 62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쭉 이제 읽고 영어로 읽고 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음, 저번 시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어서 할 건데요. Common symptoms and behaviors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이제 공통적인 이제 징후나 특징과 행동이 뭐가 있느냐? ADHD manifests differently in each student. 그 ADHD라는 이 성향이 각각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다르게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나 certain common symptoms and behavior tend to emerge in classroom settings.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공통적인 특징이나 행동들이 교실 환경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Understanding these patterns can help educators identify students who may need additional support and adapt their teaching strategy to better meet their needs.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educator, 선생님들이나 특수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하는데 어, 이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아이들과 그 다음에 그런 아이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규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그들의 어, 요구에 더 잘 맞춰주기 위한 학습 전략, 티칭 전략에 대해서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common symptoms and behavior가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그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이 아이가 어떤 니즈가 있구나 그 니즈에 맞춰서 티칭 스트래터지를 제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먼저 아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Below are some of the most frequent symptoms and behaviors you may observe in students with ADHD. 아래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ADHD 아동을 당신이 관찰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자주 나타나는 그런 증상과 behaviors, 행동들의 예가 있다. Along with practical tips to address them. 그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도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1번 inattentiveness in the classroom. 어떤 교실에서 안에서의 어떤 그런 부주의함. What it looks like. 그것은 무엇처럼 보이느냐? Difficulty staying focused on a task or lesson. 어떤 과제나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특히 especially if it is lengthy and repetitive. 특히 이제 그게 만약에 어떤 시간이 오랜 기간을 지속해야 되거나 repetitive, 상당히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포커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Appearing to zone out. 이거는 이제 자리를 벗어나 버리는 걸 얘기하겠죠. During instruction or group discussion. 뭔가 어떤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다거나 친구들 간의 어떤 그런 그룹 활동, 모둠 활동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 영역을 벗어나려고 하는 존아웃이 나온다. Frequently losing personal items like pencil, books, and assignment. 너무나 자주 이제 연필이나 책이나 숙제 같은 가전물 같은 것들의 아이템들, 개인적인 아이템을 losing 잃어버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forgetting steps in a process. 어떤 친구들과의 어떤 모둠 활동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단계별로 아이들이 까먹는 경우가 되게 많다. Even after receiving clear instruction. 바로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clear instruction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까먹어 버린다는 거죠. Struggling to complete the task one time while skipping steps in assignment. 어, 제 시간에 과제를 완전하게 완성하는데 상당히 스트러글링
힘들어하고 skipping steps in assignment 이 과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단계를 빼먹는 경우가 많다. 점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practical strategies for educators, 이런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전략이 있겠냐? Provide frequent reminders. 그러니까 자주 이제 아이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그런 뭔가 단서들을 제공해야 된다. Break down assignment into smaller. 최대한 과제물은 아이가 해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은 스몰러 좀 파티션을 나누라는 거죠. Manageable task and remind student of steps as they work. 단계를 좀 세분화시켜서 아이가 할 수 있을 만큼 나누고 아이에게 그 단계를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리마인드 시켜줘라. Use visual aids. 시각적인 어떤 도구를 사용해라. Post instructions, routines or examples on the board or provide handout.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post instructions, routines or examples on the board. 그러니까 포스트잇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루틴을 아이에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제공해 준다거나 아니면 칠판에 예를 보여준다거나 그 다음에 아예 핸드아웃으로 제공해서 하는 게 방법이 있다. check for understanding. 아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Ask student to repeat instructions back to you. 그러니까 다시 선생님이 클리어 인스트럭션을 제공했을 때 이 아이가 정말로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한번 다시 설명해 보게끔 해보라는 거죠. summarize the task in their one word. 그리고 아이가 자신만의 언어로 일단 summarize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establish a predictable routine. 뭔가 예상할 수 있는 루틴을 딱 구축을 시키라는 겁니다. consistent schedules. 뭔가 딱 일정하게 갖춰진 schedules can help student stay organized and reduce confusion. 상당히 아이를 오거나이즈 조직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혼란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hyperactive behaviors in the classroom.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frequent fidget, 쪼물락거리고 태핑, 뭐 이렇게 다다다 친다거나 또는 moving in their seat, 그 자리에서 자꾸 이동을 한다는 거죠. Getting up from their chair repeatedly without permission. 허락도 없이 그들의 의자를 지금 의자로부터 벗어난다. talking excessively 과하게 말을 많이 하고 심지어 even when it is not appropriate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계속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정말 뭐 사담을 얘기하자면 정말 많은 치료사들이 정말 시비어한 하이퍼 액티브한 아이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토킹 익세시블리라고 하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 아마 그 느낌이 오지 않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초창기에 인도에 갔을 때 정말 하이퍼 액티비티한 이 토킹 액세시블리한 아이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정말 잠깐 교육받고 쉬는 시간에 몇 번 인사하고 자주 찾아오길래 반가워했는데 같이 여행을 가서 같은 방에서 이렇게 있어 보니 정말 하이퍼 액티비티한 그런 토킹 액세시블리가 끊이지 않더라. 자는 시간 말고는 정말 쉬지도 않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치료사들이 이 아이는 ADHD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하이퍼 액티비티를 가진 아이들을 한 몇 명이나 만나봤을까? 정말 한번 딱 제대로 경험하면 완전히 그냥 그거는 새로운 경험이에요. 정말 사람 피말리게 하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Having difficulty waiting for their turn to speak or participate in activities. 뭔가 어떤 활동 과정에서 이렇게 말할 그 기회를 기다리는 거나 아니면 이제 참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exhibiting restless energy. 뭔가 이렇게 여유로운 그런 쉴 수 없는 에너지가 막 쏟아져 나오고 such as pacing or bouncing in place 뭔가 어떤 한 장소에서 자꾸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막 점프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계속 나타날 거다. practical strategy for educators
allow movement break. 뭔가 아이에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을 사용할 수 있는 브레이크 타임을 허락해라. schedule short physical activities. 그러니까 짧은 어떤 그런 물리적인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스케줄을 만들고 let the student learn and around to channel their energy positively. 그들의 에너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게 좀 내버려 두라는 거죠. Incorporate active learning. Use activities that involve standing, moving around, or hands-on task.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서 있거나 또 움직이거나 아니면 손으로 하는 그런 과제들의 활동들을 적절히 좀 액티브 러닝을 좀 집어넣어라. Provide flexible sitting. 뭔가 이렇게 좀 유연하게 이렇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착석을 좀 해야 된다. 제공해라. Options like wobble stools, standing desks, or floor cushions can help students manage their hyperactivity. 뭔가 이렇게 스툴 같은 그렇게 아이가 편안하게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라든지 아니면 몸을 쓰니까 의자에 착석이 어려우면 이렇게 스탠딩 데스크를 사용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플로어 바닥에 이렇게 쿠션을 놓고 그런 어떤 그런 하이퍼 액티비티를 어느 정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데 이거는 외국의 교실에서는 가능한 거지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런 하이퍼 액티비티한 아이가 교실 바닥에 누워 있거나 이런 것을 과연 허락해 줄 수 있을까? 심지어 특수교사들이 책임지고 있는 특수반에서도 이렇게는 쉽지 않을 겁니다. set clear boundaries. 정확하게 아이가 어느 선까지는 가능하고 어느 선 넘어서는 움직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라. Use consistent rules and reminder for when movement is and is not allowed. 언제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 언제는 허락되지 않는지 정확하게 룰을 제공하고 reminders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3번 impulsive behaviors in the classroom. What it looks like. 자, 이제 impulsive한 behavior. 충동적인 행동은 과연 교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Interrupting peers or the teachers by blurting out answers or comment.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불쑥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거나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 타이밍에 바로 그냥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대답을 해버리거나 어떤 코멘트를 달아버린다는 거죠. Acting without considering the consequence. 뭔가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바로 acting out이 나온다. Such as shouting or grabbing materials from others. 뭔가 큰 소리를 친다거나 아니면 이제 친구들의 어떤 그런 다른 어떤 친구들이 맞는 것들을 가지고 그래핑 잡아당긴다거나 이렇게 들어서 보여준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나온다. Struggling to follow turn-taking rules during games or group activities. 어떤 게임을 하거나 그룹 활동, 모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는 것을 전혀 기다리지 못한다. 따르지 못한다. Making careless errors in assignment due to rushing through the task. 과제를 빨리 끝내려는 성향 때문에 사실 상당히 부주의한 에러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Becoming frustrated, 상당히 참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when faced with delays or challenges. 뭔가 딜레이 되는 거, 뭔가 지연되는 것과 도전적인 것들에 맞닥뜨렸을 때 상당히 참기 어려워한다. Practical strategies for educators. Teach impulse control techniques. 이게 충동 조절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 Use strategy like pause, think, act.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행동하자. Or have student count five before speaking or act. 뭔가 말하거나 액팅하기 전에 5까지 세는 거죠. 뭐, 물론 이런 것도 짧게는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전두엽에서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인지적인 기능 회로를
먼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FI가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Use visual signals, 상당히 시각적 어떤 그런 신호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라. Employee hand gesture, 뭔가 어떤 손의 제스처라든지, stop signs or colored card, 선생님이 뭔가 그만을 외치는 사인을 준다거나, 컬러 카드에 따라서 이제 단서로서 excuse to help student monitor their behavior. 선생님이 색깔 카드 사용했을 때 색깔에 따라서 자신의 지금 과잉 충동성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죠. Provide immediate feedback, 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된다. Acknowledge positive behavior, 뭔가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right away, 바로 그냥 아이에게 인정해 주라는 거죠. And gently redirect impulsive act. 그리고 나서 뭔가 충동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다시 재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gently예요. gently.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reinforce turn taking, 뭔가 이렇게 역할을 바꾸는, 그 다음에 시간을 기다리는,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그런 활동들을 reinforce 강화시켜야 된다. Practice turn taking skills with structured activities and reward patience. 뭔가 이렇게 구조화된 그런 형태의 활동에서 상당히 턴테이킹 스킬을 많이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그 인내하는 것, 자기 차례 기다린 것에 대해서 리워드. 근데 리워드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들 생각했지만, 상당히 그런 아주 그 임팩트 있게 정확하게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emotional regulation challenges. 상당히 아이들이 이제 그런 교실 상황에서 겪게 되는 게 이제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overacting to minor frustration. 아주 작은 어떤 그런 불안과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오버액팅이 나온다. 이 감정 조절을 못해서 상당히 감정 표현이 좀 격하게 나오는 거죠. Such as a small mistake or peer comment. 아주 그냥 작은 실수와 친구들의 어떤 짧은 어떤 코멘트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Displaying sudden outburst of anger, sadness or excitement.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야, anger, 화나고 갑자기 슬퍼지고 갑자기 흥분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감정 분출이 드러나게 돼 있다. difficulty calm down after becoming upset. 뭔가 당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이 calm down 차분해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showing low frustration tolerance, 자기의 어떤 그런 어 당황한 거 이것을 tolerance 견뎌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giving up easily, 쉽게 포기해 버린다. 어떤 새로운 도전이 나타나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Create a calm down space. 아이에게 뭔가 calm down, 차분해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라. Designate an area in the classroom where students can go to self-regulate their emotions. 아마 점점점 이렇게 ADHD 아동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아마 학교, 교실 모두 아마 그런 공간이 필요해지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가 잠시 이렇게 감정 조절이 너무나 안 돼서 상당히 감정 분출이 격해졌을 때는 그런 공간에 가서 스스로 컴다운을 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each coping strategy. 뭔가 이제 대처 전략을 가르쳐라. encourage deep breathing. 숨을 깊게 쉰다거나, 그 숫자를 거꾸로 세본다거나, 그 다음에 using sensory tools like stress bell.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벨 같은 그런 감각적인 도구를 사용하도록 가르쳐라. Model appropriate response. 적절한 반응을 모델링 해주라. Show student how to handle frustration, calmly and problem solve effectively. 뭔가 학생들에게 이런 갑작스런 그런 당황하고 이런 부분들을 핸들링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반응을 모델링 시켜줘라. Acknowledge emotions. 감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라. validate students' feeling. 학생의 감정을 validate 타당하게 인정해주고 guide them. 그것들이 in expressing their emotions correctly 상당히 건설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이런 그냥 큰 아웃라인에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5. Social difficulties in the classroom. 학교에서의 어떤 사회적 활동의 어려움은 뭐가 있느냐? Struggling to maintain friendship due to impulsive and destructive behavior. 상당히 충동적이고 방해하는 행동 때문에 이런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우정 관계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힘들다. misinterpreting social cues.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사이나 이런 데서 소셜 cues를 추론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한다는 거죠. failing to recognize when peers are upset. 또래들이 뭔가 당황했을 때를 recognize,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dominating group activities or ignoring the contribution of others. 뭔가 이렇게 그룹 활동을 도미네이팅, 뭔가 지배하려 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룹 활동에 대한 공헌을 이그노링, 무시한다는 거죠. avoiding group work, 상대 그룹 활동을 피한다. 왜냐? due to anxiety, 뭔가 두렵고 그다음에 뭔가 실수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Teach social skills explicitly. 명확하게 사회적 스킬을 가르쳐라. Use role-playing or social stories to practice interactions and response. 롤플레잉 하니까 뭐 놀이치료 뭐 이렇게 사회적 스토리를 가지고 아이한테 어떤 간접적인 경험과 직접적인 그런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롤플레잉을 한번 해보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놀이치료를 센터에서 받는 건데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Assign peer buddies, pair student with supportive peers.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짝을 맺으라는 거죠. Who can model positive behavior.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또래를 하나 매칭을 시켜주라는 건데 참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교사들이 참 시도를 많이 하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어찌됐든 대다수 ADHD 아동 중에 지능도 또한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어서 아무리 그 또래가 모델링으로서 옆에서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별로 도움을 못 받는 게 바로 이런 인지적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다. Provide structured group activities. 상당히 구조화된 그룹 활동을 제공해야 된다. Set clear roles. 정확한 역할을 주고 Guidelines for collaborative task. 상호 협동할 수 있는 과제를 가드라인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Address conflict promptly.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그 즉시 바로 수정하라는 거야. Help student resolve misunderstandings. 학생이 뭔가 오해한 게 있으면 바로 그때 풀어주고 encourage empathy. 공감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라. By recognizing these common symptoms and behaviors, 이런 공통적인 징후와 행동들을 인식함으로써 educators can create a supportive environment that reduce barriers to learning. 그러니까 뭔가 어떤 학습의 장벽을 감소시키는 어떤 그런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고 encourage student with ADHD to thrive. 뭔가 ADHD 아동들이 thrive, 뭔가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거죠. This understanding will lay the foundation of four more advanced strategy discussed in subsequent. 다음 섹션에서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배경들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토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을 나눌 예정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 정도에서 간략하게 내용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